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읽나요? 책을 읽을 때 생각할 점 선생님이 이야기 들려주고 오늘 누구에 대해서? 콜럼버스에 대해서 들려줄게요.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야 되겠죠. 질문하며 읽기가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며 읽어요. 비판하며 읽기도 있네요. 선입견이나 과장, 왜곡이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보고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하며 읽는 것도 좋겠죠. 경험이나 지식을 떠올리며 읽기도 있어요. 책을 읽는 동안에 책 내용과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떠올리며 읽는 거죠. 사실을 확인하며 읽기도 있네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인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요즘 여러분들 마음도 참 심란할 텐데 여러분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게임? 아니. 유튜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찾아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제일 편하게 해주는 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독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질문하며 읽거나 비판하며 읽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선생님이 또 안내해 줄게요. 질문하며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책을 읽으면서 더 알고 싶은 것 질문으로 만들고 스스로 답을 찾으며 읽는 것. 예를 들면 위인전을 읽을 때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문학작품을 읽을 때 글에서 인물의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속마음을 알아보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책을 읽을 때 비판하며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선입견이나 또 과장된 거, 왜곡된 게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나온 콜럼버스에 대해서 잠깐 들려줄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나라, 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그 나라에 왕국을 세우고 싶지는 않나요? 아마 그럴 수 있는 친구도 여기에서 분명히 나오리라 봐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51년에 태어나 150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는 이탈리아의 탐험가로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했죠. 콜럼버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즐겨 읽었던 그는 인도로 가는 백길을 찾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금과는 달리 콜럼버스가 항해를 준비할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도 콜럼버스는 도전정신과 탐험심을 잃지 않았죠. 먼 미지의 땅을 향해 항해하려면 모험심과 용기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 지원도 필요했어요. 도움이 절실했던 콜럼버스는 유럽의 여러 왕실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했으나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같은 어떤 왕실도 그의 항해를 후원하지 않았어요. 훗날 콜럼버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된 에스파냐의 이사벨 1세조차 처음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죠. 하지만 콜럼버스는 수많은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 결과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 100여 명의 선원과 함께 항해에 나설 수 있었던 거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큰 혜택을 누렸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거라고 해요.
콜럼버스의 발견은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책에서는 콜럼버스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볼까요? 신세계를 발견한 탐험가 콜럼버스 이렇게 했네요. 자, 탐험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 아메리카 어디일까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죠. 네, 여러분들 북아메리카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미국과 캐나다가 떠오르죠? 자,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 태어난 콜럼버스. 상당한 학식을 지녔으며 일찍이 항해에 종사했다고 해요. 콜럼버스는 수학자 토스카넬리에게서 지도를 구해 연구한 결과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다다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1484년 포르투갈의 왕에게 대서양 항해 탐험을 요청했지만 희망봉 루트를 준비하던 왕이 허락하지 않자 에스파냐로 갔죠. 에스파냐의 왕은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콜럼버스를 받아주었고 첫 번째 항해는 1492년 8월 3일에 시작해 같은 해 10월 12일 현재의 바하마 제도의 와틀링 섬을 발견했대요. 이어서 쿠바와 히스파니올라에 도착해 이곳을 인도의 일부라 생각했고 히스파니올라에 약 40명을 남겨 살도록 했어요. 1493년 3월에 귀국해 왕에게 신세계의 부왕으로 임명되죠. 그때 콜럼버스가 가져온 금 제품이 전 유럽에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고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일화도 생겨나게 했다는 거죠. 어떤가요? 선생님이 앞에서 들려줬던 이야기, 뒤에서 들려줬던 이야기 비슷한 점도 있지만 조금 다른 점도 있다라는 거. 결론. 콜럼버스의 발견, 아메리카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유럽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모르는 걸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지금보다 풍요로워질 거라 믿어요.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나온 비판하며 읽기. 선생님이 콜럼버스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2편 들려줬었죠? 선생님이 질문하는 답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던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큰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정말일까요? 신대륙 발견이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는 건 조금 과장된 표현일까요? 아니면 맞는 표현일까요? 콜럼버스가 태어난 해와 죽은 해는 정확할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됐을까요? 책 내용이 사실인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책 내용을 비판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말은 어떤 게 있었는지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글쓰기도 잘할 수 있고 생각하는 힘도 쑥쑥 올라갈 거라는 거. 지금은 책 읽기 좋은 계절.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